부모가 그들의 자녀들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만이 미래를 바꾸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이 희망의 씨앗을 괴물로 키우기도 합니다. 1970몇 년도의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와 어머니와 누나와 제가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제 머리통을 마구 때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제 헤어스타일 때문이었는데, 할머니가 신문에 구멍을 뚫어서 제 머리 위에 씌워 놓으시고 이발을 해주셨는데, 이 헤어스타일이 문제였던 거죠. 바가지 머리. 그때는 많이들 할머니가 이발을 해주셨었고,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바가지 머리들이 참 많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할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대게 내버려 뒀느냐.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어린아이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부르주아였기 때문에 어머니 손잡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머리 깎을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머리를 깎아주시길래 아주 기분 좋게 머리를 맡기고 이발을 했던 거죠.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부둥켜 안습니다. 왜 아이를 때리느냐 하시면서요. 어린 저는 생각하죠. 그렇지, 할머니가 깎으셨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나. 그리고 어려서 부모님들께 매를 맞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때리는 부모님이 욕도 많이 하시죠. 욕을 안 하고 그냥 때리시기만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때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욕도 하십니다. 때리지 않고 욕만 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다고 하는데, 때리지는 않으셨는데 욕은 좀 하신 모양입니다. 네,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마 지금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매를 맞고 자라고 욕을 먹고 자라는 것이
그냥 일상 다반사였을 겁니다. 50대인 저도 저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고요. 부모님이 막말을 해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녀들에게 욕도 하고, 막말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부모님이란 존재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어린 나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밥을 주는 사람이고, 학교에 보내주는 사람이고, 가끔 기분 좋을 때는 선물을 사주기도 하는 사람이고, 덩치가 큰 사람이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고, 어리고 작은 힘없는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굉장히 거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죠. 그렇게 긴 세월을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봅니다. 대들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남자인 저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시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굉장히 말 잘 듣는 아들로 잘 자라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온 식구들이 아주 멀리 떠나서 살아야겠다 라는 결정을 어머니가 혼자 내리셨을 때 처음으로 그 반항이란 걸 해봤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좋고, 나는 이 땅이 좋고, 나는 여기가 편해서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티켓이며 뭐며 다 사놨고 너는 당연히 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난 안 간다. 그리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단 한 번에, 단 1분도 저와 상의하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해버려서 결정해버리신 어머니께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유리라는 유리는 주먹으로 다 깨버렸습니다. 짐승이 된 거죠.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어머니와 일찌감치 고등학교 때 헤어지게 되었죠. 그때 이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요즘 자존감이라는 말이, 요즘이 아니라 꽤 됐죠. 자존감이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하고 자존심과는 다른 말이다. 자만심과 또 다른 말이다. 그 자존감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가치를 아는 것,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나 모른 채로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낱말로 자리를 잡았죠. 어린 시절에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며 자랐던 저희들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는 글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로 가치가 없고 나는 그냥 개처럼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고, 그렇게 크다가 어느 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모님의 그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요즘 시대에는 글쎄요,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 있겠죠, 아직도. 뉴스에도 나고 하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부모님들이 제 또래나 저보다 높은 연배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젊은 그런 부모님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가 매를 맞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욕하지 않는다,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다행히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희 세대에게는 숙제가 남아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이었던 부모님과 나 사이에 놓인 커다란 벽, 그 벽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허물어야 하는 거대한 숙제. 저는 그 일을 꽤 오랫동안 진행해서 지금은 어머니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터놓고 지내고, 심지어는 그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어머니의 잘못, 때리시거나 욕하시거나 뭐 그런 폭력적이었던 과거에 대해서 사과도 받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20년이 넘도록 어머니와 다투고 대화하고 또 다투고 서로 소리도 지르고, 그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그 감정의 복잡한 가닥들이 한 올 한 올 풀려갈 때쯤에 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모두가 저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도 못 해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이 아예 통하지 않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여전히 전쟁 중인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또는 어떻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허망하게 부모님이 돌아가 버리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그래요. 제가 만나는 20대나 30대의 청년들은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때려서, 물론 매 맞은 친구들도 있지만 때려서라기보다는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부모님들의 언어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부모님이 잘못하신 게 맞는데 그걸 풀어가야 되는 숙제는 자식들이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반문합니다. 부모님들이 잘못한 걸 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사람은 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올 때는 물 같은 존재로 오는데 나이가 들고 세파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점점 돌이 되어가죠. 아주 단단한 돌. 그리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단단한 돌이 되지 않으면 쉽게 깨져버리고 쉽게 실패하고 낙오자가 된다,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단단해져 버린 돌 같은 사람이 된 부모님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그런 맑은 물의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굳어져 버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옛 선현들의 말씀이시죠.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 조금 더 유연한 생각, 조금 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 세대들이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건 부모님이 잘못한 거다. 나는 그걸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툭툭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요지부동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을 열어주고 그걸 같이 해결해 보려는 경우도 다행히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부모가 지어놓은 매듭, 부모들이 시작한 전쟁을 그 다음 세대가 20년, 30년, 40년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세대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참 오직 인간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의 질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계속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조금 더 행복한 쪽으로 나아가 볼 생각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가슴 속의 응어리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속에는 이제 그런 응어리들이 거의 없어요. 기억들은 생생하죠. 아직도 상처받은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어머니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도 하고요. 모르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또 다시 시작될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도 그렇게 살진 않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한 부모라는 존재는 이래요. 부모도 사람이다. 사람이란 것은 세월을 살면서 경험이란 걸 하고요.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세상이죠. 그 사람이 가진 세상, 그 사람이 이해하는 세상, 딱 그만큼의 세상.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치 안에서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만약에 부모님의 살아온 세월이 험했다면 험한 세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험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부모는 그 말투가 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들의 경험치 이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20년, 30년, 40년에 걸친 그 한 세대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게 하는 깊은 낭떠러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 그 어린 자녀들이 커서 어쩌면 우리들이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만들지 못했던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어른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바꿔줄지도 모를 유일한 열쇠이자 희망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꽃처럼 아끼면서 아름답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족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밝아지겠죠. 막말하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